스포츠 뉴스입니다.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24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페인은 2차전에서도 3-3으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겼습니다. 앞서 1차전에서도 비긴 두 팀은 합계 스코어가 동점이었고 결국 극적인 승부차기로 스페인이 승리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하며 합계 점수 5-4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독일의 요조아 키미히는 이날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프랑스는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합계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든 후 또다시 승리하며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은 덴마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는 6월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독일과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 의 최종막이 오는 3월 28일 공개됩니다. 이 드라마는 제주에서 태어난 애순과 관식의 삶을 사계절로 풀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전합니다. 최근 공개된 사막 예고편에서는 금명의 웨딩드레스 모습과 함께 애순과 관식의 겨울 이야기가 담겨 있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명은 첫사랑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힘쓰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폭삭 소가수다는 각자의 인생 속 아름다운 순간들을 통해 희망과 여정을 이야기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랜드의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 후아유가 최근 5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진 성과로 합리적인 가격과 트렌디한 디자인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목표 매출액은 1,200억 원으로 이미 2월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후아유는 현재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개에서 올해 말에는 1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카디건이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후아유는 아시아 진출에도 힘쓰고 있으며 베트남 온라인몰을 오픈한 데 이어 오프라인 매장도 계획 중입니다. 추상화가 김희수의 개인전 앵프라맹스 인카운터가 서울 강남구 좋은숲 갤러리에서 3월 2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신작 일필 드로잉과 세계 가능성이 함께 선보여지며 관람객들에게 무엇을 느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형 회화들이 내뿜는 푸른색 조는 마치 자연에 안기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김 작가는 독창적인 재료와 반복적인 작업 방식을 통해 미세한 겹겹의 색을 구현하며 현대미술의 개념인 앵프라맹스를 탐구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절제된 색감과 함께 새로운 시도인 일필 드로잉도 소개되어 그의 예술적 진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색채와 형태를 통해 인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김희수의 작품 세계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KBS 2위 새로운 프로그램 볼룬티어가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들의 풋살 도전기를 담아 4월 5일 밤 10시 40분에 첫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공과 자원봉사를 합친 이름으로 풋살 전국 재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대결 상대는 경상연합팀으로 과연 레전드 선수들이 이들을 꺾고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특히 원년 멤버인 인민 루니 정대세의 복귀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지난 설 특집 방송에서는 이찬원의 해설 도전과 설기현의 합류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볼룬티어는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기부 활동도 잊지 않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아암 환자 치료비로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공익적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이 라트비아를 상대로 3-0으로 완승하며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K조에서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으며 잉글랜드는 승점 6으로 B조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A매치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통산 71호 골을 달성했고 에베레치 에제도 A매치 데뷔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전반 38분 리스 제임스의 프리킥이 득점으로 이어졌고 후반에는 케인이 추가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빛났습니다. 마지막 골은 에제가 굴절된 슈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몰타를 2-0으로 이기며 G조에서 2연승으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잉글랜드와 폴란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아디다스와 손잡고 KBO 리그 개막을 맞아 특별한 캠페인을 선보입니다. 널 믿어 유 갓 디스라는 제목의 헌정 영상은 팬들이 선수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담아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홈경기에서는 아디다스 X 두산 원팀 데이가 열려 사인 이벤트와 포토월, 브랜디드 부스 등이 마련됩니다. 특별한 시구와 시타를 진행할 글로벌 앰베서더 베이비몬스터도 참석하며 경기 피날레 쇼를 통해 브랜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팬과 선수 간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코오롱 FNC의 컨템포러리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니가 젠지 세대를 겨냥한 212 피브 S12 캡슐 라인을 론칭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패션 인플루언서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라인은 가격대를 낮추면서도 슈콤마보니의 트렌디함과 사랑스러운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슈즈 디자이너 석용배와의 협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신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오는 31일까지 운영되며 럭키드로우와 포토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젊은 고객층에게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제공할 이 라인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다시 한번 홈에서 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하지 못했습니다. 25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한국은 요르단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 손흥민의 크로스를 이재성이 선제골로 연결했지만 이후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전반 29분에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홍 감독은 최근 두 경기 연속 비긴 것에 대해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홈 경기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르단전에서도 비슷한 전술로 경기를 풀지 못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예선 8경기 중 절반인 4경기를 홈에서 치르며 단 한 승리에 그쳤고 비슷한 방식의 무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선수들 모두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배우 최수종이 KBS 1TV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의 새 MC로 합류했습니다. 최수종은 최근 진행된 700회 특집 녹화에 참여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인의 밥상은 지역 대표 음식들의 이야기와 역사, 음식 문화를 다루는 푸드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이전 MC인 최보람이 14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최보람은 담백하고 진솔한 진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최근 마지막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제 최수종이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KBS 드라마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만큼 한국인의 밥상에서도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700회 특집 방송은 오는 4월 10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픈AI가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 챗GPT 4 이미지 생성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번째 멀티모달 AI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더 쉽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달리보다 더 복잡한 요청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삼각형 바퀴를 가진 자전거와 같은 독창적인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 삽입 기능이 크게 개선되어 요청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어로도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며 유료 및 무료 가입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AI는 이번 모델이 기존 기술에서 완전히 새롭게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과 패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아이유와 박보검의 스타일이 화제가 되며 소비자들은 레트로 감성의 위류와 액세서리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트 무늬와 체크 패턴 상품의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7%와 161% 상승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는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주요 촬영지 탐방 코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드라마 세트장을 임대해 제작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광주 동구는 전국 유일의 단광극장인 광주극장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드라마 팬들을 겨냥한 협업 제품도 등장했는데요. 유한킴벌리는 폭삭소가수다 테마의 티슈를 출시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의 인기가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다요 우파메카노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국가대표팀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6개월간 결장할 예정이며 우파메카노는 무릎 관절 부상으로 최소 몇 주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스는 지난 24일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에서 부상을 당했으며 우파메카노는 크로아티아와의 UEFA 네이션스리그 경기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복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 레버쿠젠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달 인테르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도 공하고 있어 수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훈련에 복귀했지만 정확한 복귀 일정은 미지수입니다. 대체 선수들도 있지만 이들의 이탈은 뮌헨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주목할 만한 카이센동 전문점 4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오타이입니다. 이곳은 일본 홋카이도의 바다를 담은 신선한 해산물 카이센동을 제공하며 다양한 조합의 덮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 카이센동에는 10가지 해산물이 풍성하게 담겨 있어 해산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밑부동입니다. 이곳은 사치스러운 덮밥을 의미하는 제이타쿠동에서 영감을 받아 참치와 우니 등 9가지 재료가 아낌없이 사용된 덮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목입니다. 나고야식 히츠마부시와 카이센동 전문점으로 계절마다 신선한 제철 생선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서초동의 훈우영입니다. 두툼하게 썬 해산물과 함께 숙성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메뉴가 인기입니다. 각 식당마다 고유의 매력이 가득하니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장소를 찾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대표 OTT 플랫폼 웨이브가 오는 3월 28일 오전 11시 다큐멘터리 풍미로그
PC 소스를 단독 공개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PC 소스의 기원과 그 역사에 대해 탐구하며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총 4편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이탈리아, 영국, 중국, 베트남,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촬영되어 각국의 PC 소스에 얽힌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고대 로마의 미식가들을 매료시킨 가룸과 현대 이탈리아의 콜라투라 디 알리치를 살펴보며 서양 PC 소스의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전통과 미래를 조명하고 베트남의 느엄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비결을 탐구합니다. 마지막 화에서는 암흑요리사 김풍이 셰프 샘킹과 함께 각국 PC 소스를 활용한 특별 요리를 선보이며 이식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풍미로그, PC 소스는 음식에 관심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뷰티 브랜드 티르티르가 서울 성동구의 올리브영 앤 성수에서 신제품 마스크핏 AI 필터 쿠션 출시를 기념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K-뷰티의 성지로 지난해 11월 개장 이후 8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티르티르는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5월에는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계획입니다. 특히 마스크핏 레드 쿠션은 45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피부톤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직접 색상을 발라보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티르티르는 올해 미국 대표 뷰티 유통 채널 얼타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고객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현장에서 인화해주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티르티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품 개선과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스페인 라리가 단독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를 3점으로 벌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진행되었고 페란 토레스, 다니 올모의 페널티킥, 그리고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의 릴레이 골이 이어지며 8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시즌 20승, 3무, 5패로 승점 63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골득실에서도 플러스 51로 레알 마드리드를 앞서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지만 올해 다시 정상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오는 30일 지로나와의 라리가 29라운드 경기를 포함해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관왕에 도전 중입니다. 과연 바르셀로나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장애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 후 대한체육회가 그의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고 축구 종목의 발전을 위해 인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축구협회를 이끌어왔으며 이번에 4년 더 연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 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의 투명 행정과 책임 행정을 강조하며 3대 혁신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버거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롯데리아는 다음 달 3일부터 버거류 23종을 포함해 총 65개 품목의 평균 가격을 3.3% 인상합니다.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는 각각 200원씩 오르며 세트 메뉴는 7,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롯데리아 측은 원자재 상승과 경영상의 비용 증가가 가격 조정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서브웨이도 다음 달부터 인기 샌드위치 메뉴의 가격을 평균 250원 인상하며 배달 주문 시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브랜드 버거는 평균 2.3% 가격을 올려 단품과 세트 메뉴 각각 200원씩 상승합니다. 신세계푸드는 직간접 비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와 버거킹 역시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격 인상은 가맹점 이익률 유지를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개발자 컨퍼런스 플레오스 25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새로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브랜드 플레오스를 소개하며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와 글로벌 파트너십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차량 제어 운영 체제인 플레오스 비이클 OS는 전기 전자 시스템에 기반해 실시간 연결 및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오스 커넥트는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 어시스턴트 글레오 AI를 탑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 2분기 출시되는 신차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자 레벨2 플러스 목표를 세우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인 넥스트 어반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발자와 파트너사가 참여하는 오픈 생태계도 마련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